스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21살에 첫 번째로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뚜디 패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14년간 고통 속에 살다가 도저히 인내심을 참고 살다가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 좀 고치봐라.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애들이 2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크게 먹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저희 신랑한테 애를 놔두고 나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덕인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이제 정말 남자 은근 징글머리가 나서 제가 안 만나려고 했었는데 또 지금의 신랑이 너무 또 그 남편이 예전 남편이 갖고 있지 못하는 면이 제가 어려서인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한 3년 됐는데 만났는데 이제는 막 술로 엉글 징글머리 나게 애를 먹여.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새벽 5시까지 미치겠더라고. 예전에 신랑은 술을 안 먹고 애를 안 먹이고 정말 가정적인데 이 신랑은 자기 애까지 하나 저한테 짐을 주고 맨날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어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다 닦았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짐을 한 20번을 쌌는데 아이고 친정 부모한테 부끄러워서 그냥 제가 아이고 내가 네 인간 한번 고치보자 싶어갖고 저희 또 다 물어보고 하니까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절에서 스님이 그냥 막 2년 정도 기회를 줘라. 네가 좋은 덕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네 자식한테 덕이 간다. 이런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또 돈을 가지고 또 잘 본다는 점집에 가니까 니는 뭐 이렇게 가보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몇 군데 가니까. 근데 그러면 막 그냥 저 뭐 마음속으로 답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절에 가가지고 가도 또 스님 또 막 부정만 적으락하고 없는 돈에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 스님 동영상을 보면서 할 줄도 모르는 절을 했어요. 그게 지금 한 100일 정도 됐고 절에 맨날 걸어서 거기 이제 수양을 하러 그냥 가거든요. 아직 뭐 불교를 믿고 그런 건 없어. 그냥 뭐 제가 성의껏 1,000원 또 놓으면서 스님한테 간절히 바라지. 근데 뭐 스님이 아니고 부처님한테 덕을 달라기보다 제 가보와 뭐 그 부처에서 말하는 절에서 업을 지은 만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나니까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만. 아이고 예전에 놔두고 자식들이 짐을 싸가지고 저희 친정집으로 도저히 그 집에 이제 그 집도 재혼애가 잘 살고 있는데 애들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 답이 뭔지 하나가 풀리면 하나가 또 이 답이 풀리고 나면 또 짐을 주고 이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이 우리 지금 신랑이 애를 먹이고 할 때는 짐을 싸가지고 지금 내 자식을 키우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에 있는데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 점쟁이한테는 돈이라도 많이 내고 묻는데 나한테는 돈도 안 주고 묻는데 돈이 안 내고 복책 없으니 정격 안 나온다. 여기 어디 좀 내놔봐라.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내날 돈도 없습니다. 그건 돈 좀 있을 때 나한테 물으러지. 다 떨어지고 왜 빈손으로 오노? 앞으로 많이 덕을 쌓겠습니다. 말대꾸는 그래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하네. 근데 나는 들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스님 보고는 너는 결혼도 못 해봤지, 너는 한 번밖에 못 해봤지, 나는 2번이나 해봤다, 잘하면 3번째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들리는 거야. 근데 뭐 울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하면 즐겁게 얘기하는 것 같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 5번까지는 괜찮아. 근데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이해를 하고 신랑을 많이 받들어줬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인지 연년생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좀 군인이고 하니까 지금은 이해가 좀 가는데 성격이 욱 하면 그냥 말대꾸를 안 하는데도 다 때리 부수고 막 사람을 그러니까 말대꾸를 하면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좀 때려 패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14년 가만히 있는데 자고 있는데 와서 두드리 패고 앉아 있는데 와서 두드리 패고 그래요. 말대꾸를 하니까 두드리 패고 그래요. 저도 20대니까 말대꾸를 많이 했죠. 지금보다는.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 해보면 알잖아. 어떨 때 주먹이 날아오는지 가만 보면 말대꾸를 하면 주먹이 날아온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말대꾸를 안 하면 되잖아. 예, 지금은 그런 거 아니까 지금 신랑 근데 나하고도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거 보니 뭐 근데 나는 말대꾸 해도 괜찮아요. 두드려 패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는 좋은 점은 뭐예요? 전에 신랑. 이제 조금씩 살아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과거를 후회하진 않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정적이고 정말 진짜 시간 같은 지금에 갖고 있지 못하는 예전 신랑은 정말 잘했던 것 같아. 그거 하나 빼곤. 두드려 패는 거 빼고는. 그럼 다 괜찮으면 입만 딱 다물면 괜찮았겠네. 근데 입을 이게 못 다물어 가지고 결국은 뛰쳐나왔어요. 그럼 지금 신랑은 이제 그것도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거 몰랐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좋은 건 모르고 나쁜 것만 보이고 떠나면 뭐만 보이고 나쁜 건 다 잊어버리고 또 좋은 것만 보여서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랑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만약 떠나가 산다 이 남자하고 떠나서 산다고 생각할 때 이 남자의 좋은 점이 뭘까? 자기가 처음에 만났을 때 좋은 점이 뭐였고 그 좋은 점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 좋은 점은 또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 좋은 점이 뭐였어요? 예전의 신랑요? 지금 신랑. 지금 신랑은 지금 사니까 뭐 별로 좋은 게 없겠지. 정말 이제 제가 스님 유튜브를 보면서 그전에는 신랑한테 정말 불평불만 많았거든요. 그 말로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정말 거기에 딸린 자식을 정말 저는 이해를 제 친자식하고 나이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해를 한 번도 제가 우리 신랑 하는 거에 비하면 한 번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맨날 남들한테는 그렇게 술도 먹고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가정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아니, 첫째 그러니까 뭐가 가장 나쁘다? 나쁜 건 술 먹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 없이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 거. 네.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그냥 말이 없는 거. 그냥 이야기를 해도 술 안 먹었을 때는 부천가 싶을 정도로 그냥 양말 같은 것도 꼼짝 안 하고 하지만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막 제가 그냥 속으로 참습니다. 근데 전에 신랑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입을 못 다물어가 두드리 맞고 이번 신랑은 지가 술을 먹든지 늦게 두든지만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예. 근데 그게 지가 술을 먹든지 뭐 늦게 들어오든지 그거 왜 내버려 못 두나? 근데 맨날 돈 또 막 한 번씩 저도 술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따라가 보니까 돈은 자기가 엉덩이가 막 가만히 못 있는 건지 다 쓰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까지요. 아니 그래 쓰든지 말든지 자기 돈 갖고 써요. 자기가 벌어갔어요. 빚내갔어요. 훔쳐갔어요. 뭐 자기 일을 하니까 빚내가 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 돈 안 쓰는데 그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떨 때는 저보고도 쓰라고 해요. 막 돈 없나 하면서. 술 먹는 자리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따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두드리 패고 욕을 하고
이러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 이건 이해가 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가 술 먹고 지 돈 쓰고 하는 건 내가 관여만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살기 어려워요. 그 관여하면 괴롭고 관여 안 하면 편안하면 관여 안 하면 되잖아. 말만 잔소리하면 또 들이패고 잔소리만 하면 괜찮으면 잔소리 안 하면 되잖아. 이 사람이란 건 이렇게 딱 보고 우리가 왜 독약을 왜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는 거고 보약은 왜 먹어요? 그거 먹으면 건강하니까 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입에 약간 써도 몸이 좋다니까 먹는 거고 이건 맛있지만은 몸에 나쁘다니까 안 먹는 거고 그러면 맛있다고 몸에 나쁜데도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자고 몸이 좋은데도 쓰다고 안 먹는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이래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자기는 그냥 어리석을 뿐이에요. 뭐 전생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이 입만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입을 빵빵긋 해가지고 괴로움을 자초하고 관여만 안 하면 지하 일찍 들어도 늦게 들어는 관여만 안 하면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걸 관여해서 죽는다 산다 이래 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 그렇게 했었는데 한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제 좀 신랑도 고쳐지고 제가 좀 마음을 신랑이 고쳐지고 그럼 고쳐지면 좋고 안 고쳐지면 나쁘고 이러면 앞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온탕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네. 그 지가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잖아. 근데 한 번씩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자식들이 짐을 싸가지고 친자식들이 지금 친정엄마 집에 와 있거든요. 몇 살인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그 연속 중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왜 아빠 집에 안 있고 온 이유는 뭔가? 자기 엄마가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애들 말로는 너무 그 딸이 큰애인데 너무 괴롭히고 아빠가 집에만 없고 이렇게 좀 군인이다 보니까 출동을 나가고 하면 맨날 술을 먹고 애들을 아예 엄마로서 간섭 이런 게 역할을 못 해가지고 애들 1년 동안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외할머니 집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이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사춘기고 하니까 짐을 싸가지고 얼마 전에 와서 사춘기는 친어머니가 키워도 짐사가 나가는 애들이 많은데 그걸 누마를 믿어야 돼. 내 아이가 그 자기 집 지금 키우는 아이도 네. 그 뭐 자기가 좀 뭐라고 좀 잘해라고 공부해라 뭐해라 뭐라면 귀찮다고 나가 뭐라 그러면 그 친어머니가 들으면 뭐다 계모가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애가 눈이 멍이 들 정도로 친구들 엄마도 그러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 듣고 이제 할머니 집 온 거를 저도 이렇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을 좀 그게 해가지고 자기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보내라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보호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그러면 전 남편은 뭐라 그래요? 좀 그런 애들이 문제라 그래요? 아내가 문제라 그래요? 애들이 문제라고 해요. 전 남편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좀 안 돼서 저는 그냥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전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근데 조금 생각적으로 좀 단순해가지고 대화가 좀 안 되는 면이 좀 많았었거든요. 아까하고 말이 틀리잖아. 아까는 너희들이 패는 거 빼놓고는 아무 나무랄 것 없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니까 너무너무 가정적이라 그랬잖아. 그냥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그런 좀 조금 큰 것만 얘기했는데 조금 사실은 대화가 많이 안 되는 좀 자기만의 생각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도 참지 못하고 폭력을 많이 휘두르고. 그럼 애들은 아빠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새엄마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한테 맨날 맞고 1시, 2시까지 잠도 안 재우고 애들 속옷부터 그런 좀 제가 보니까 여자애들 같은 속옷을 보니까 엄마로서 이런 역할이 안 된 게 애들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몇 학년에 그랬어요? 지금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이면 속옷은 지가 빨아입지 왜 그걸 엄마가 해줘야 돼? 중학교 2학년이면 초등학교 되면 지가 밥 먹고 해 먹고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게 지 팬티 런닝도 못 빨면 그건 뭐하노? 그걸 보고 엄마가 문제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자기가 사물을 늘 자기식대로만 본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는 뭐 정성들이 키우는데 불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또 그 상대편이 또 들으면 이렇게 이 친척 집에 아기를 맡길 때 누가 친척이 우리 애 좀 맡아줘. 예를 들면 뭐 시골인데 부산에 공부하는데 맡아달라. 뭐 외국에 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외국에 조기 유학 보내는데 좀 맡아달라. 이런 건 내가 절대로 맡아주면 안 된다. 맡아주면 원수된다. 형제간에도 원수된다. 이 얘기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청소년이 됐다. 그러면 애같이 하지 않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잘못되면 나중에 뭐란다. 아이고 나는 네 믿고 애를 맡겼더니 돌보지도 않고 팽개쳤다. 이래 말하고. 그 아이가 그래 못하도록 이렇게 언니 아이인데 나 믿고 맡겼는데 해가 이렇게 맡겼는데 해가 잔소리를 하면 애가 이제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반발하면 이제 불평이 많으니까 엄마한테 뭐다. 나 이제 못 있겠다. 이모가 맨날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면 애를 야단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래 우리 아이들 돌본다고 애쓴다 이러죠. 속으로는 남의 아이라고 네가 그렇게 하나 이렇게 돼요. 부모라는 건 다 애 말만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애인데도 못 견디겠다고 부부시간에 갈등이 있어가 팽개치고 나왔으면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저 밥이라도 해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큰 애를 둘이나 이렇게 맡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위로도 해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자주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 한데 여기 지금 이런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분한테는 자기가 돌아가서 애를 맡아서 키우기 전까지는 항상 고맙다 그러고 전화돼서 고맙다 그러고 가끔 찾아가서 선물도 하고 그러고 애들이 뭐 팬티 안 빨고 뭐 안 빤다 그러면 이건 네가 빨아 입어라.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엄마도 이 집에서 못 살아가지고 도망을 나갔는데 그래서 딴 사람이 와서 여기 어떻게 살겠니? 내가 살아봤더니 살기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해줘도 지금 이게 한 집에 화합하기 어렵다. 또 반대로 내가 사는 이 집에서는 나는 말이야 남편보다도 더 잘하는데 그런데도 불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항상 불만은 있게 마련이다. 내가 내 자식을 돌봐도 집을 나가고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자식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그게 불만이 없겠느냐. 바로 부부가 갈등이 있어 헤어질 정도로 됐는데 그런 엄마 밑에서 그 힘든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심리가 그게 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서 돌봐도 아이들은 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고 애들한테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보다는 못하지. 아이고 미안하다. 나 딴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엄마 손 같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안해서 부족하지만 좀 봐줘. 이렇게 해야 이게 융화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 거꾸로 생각해.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 말하는 거 보면 저쪽 집은 새로 들어온 여자가 제대로 애들을 못 돌봐가 문제다 하고 이 집은 내가 돌본다고 돌보는데 이것들이 불만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사고방식이 지금 이런 불행을 계속 자초한다 이거야. 어리석음이.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을 조금 더 다시 다스리고 조금 마음을 크게 가져서 이 애들을 정말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되도록 잘 보살피고 하겠습니다. 누구네 어느 애?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들도 물론 저는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지금 또 제가 한번 상처를 준 아이들도 제가 더더욱 챙겨야 될 게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애를 키운다. 그 말은 어폐가 있어. 개가 새끼 키울 때 열심히 키우고, 다람쥐가 새끼 키울 때 열심히 키우고, 어미닭이 병아리 키울 때 열심히 키우더나, 그냥 키우더나. 그냥 키우는데 어미닭이 병아리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깃털을 세우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개도 자기 새끼한테 손대면 물고 덤비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키운다고 어미개가 힘들어하고 어미닭이 힘들어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벌써 애를 키우면서 애 키우는 게 힘든다, 이거는 짐승마도 못하다. 애 키우는 게 왜 힘들어? 모든 이 동물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든다 이 말은 애가 훌륭하게 되기가 어려워. 이유는 애 키우는 게 힘든다 이 말은 조그만 애가 벌어 엄마를 고생시키나 안 시키나? 고생시키면 불효자식이잖아. 불효자식인데 그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그저 뭐 밥 주고 빨래 주고 뭐 없는 것보다는 내 혼자 사는 것보다 너가 있으니 낫다. 너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조그마한 애가 벌써 엄마를 행복하게 하니까 뭐다? 효자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애가 효자니까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애를 키우는데 열심히 키울 필요가 없어. 열심히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알아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걸 열심히 한다 그래. 애들이 만화책을 막 엄마가 불러도 말 안 듣고 보는 거를 열심히 만화책 본다 이러나? 하기 싫은 거를 할 때 사람들이 뭐 한다? 열심히 한다 이래. 애 키우는 거 싫다 이건 별 의미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다 이 말은 육체가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이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누군가로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어른은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마땅히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낳지 않는 아이도 보호할 리가 없으면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들은 내가 보호해야 되고 이거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엄마가 돼가 보호하는 거예요. 낳는 건 별로 그리 중요 안 해. 그러니까 저쪽에서 새엄마가 보호를 못한다. 그러니까 보호를 하면 그분이 엄마예요. 내가 엄마가 아니고 낳긴 내가 낳았지만 당신이 보호하니까 당신이 엄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후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내가 키우니까 이게 내가 엄마니까 누가 낳았든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저 아이가 급하니까 이 아이를 낳아놓고 간다. 이거 사고방식이 틀리고 이 아이를 돌보지만 저 아이도 집을 나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자기가 돌봐야지. 그럼 남편하고 운운하면 되잖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저쪽에 친권, 양육권이 다 있기 때문에 애들 그 아빠 쪽도 더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고 해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래, 애들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계속 왔다 갔다 두 집을 챙기고 있는데 사실 좀 마음적으로 어떨 때는 항상 이 큰 짐이 숙제인 듯 마음속에 항상 이러니까 마음이 안 편합니다 사실. 좋다. 그러면 자기 이쪽 집에 가서 일해주고 저쪽 집에 가서 일해주고 저쪽 집 이쪽 집에는 주 업무로 월급 100만 원 주고 저쪽 집에는 파트타임으로 80만 원 주면 자기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쪽에는 300만 원 주고 저쪽에는 200만 원 주면 자기 실제로 저 둘이 어머니 집에 애 둘이 낳아놓고 자기가 가서 일주일에 한 2, 3일 가서 돌보고 또 집에도 돌봐놓고 또 아침 일찍 가서 저 집에 돌보고 이러는데 월급을 딱 인건 미쳐가지고 좀 많이 주면 자기 힘들어도 할 거 아니야. 하겠죠.
그러면 돈이 애보다 낫다는 거 아니야. 돈 안 주면 내도 귀찮고, 돈 주면 남의 애도 성심성의껏 돌보고. 그래, 그게 우리 마음은 한데, 그건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천금을 손에 나가도 내 자식을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어린애를 돌볼 때는 돈이 얼마 드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옷 입히고 무슨 좋은 분유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엄마,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성신성의껏 돌보는 사랑을 먹고 아이들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결국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야. 돈으로 때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 여성으로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겠다 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기를 키우면 이쪽 저쪽 집 다 자기는 고생은 했지만은 크면 자기는 외로워지지. 벌써 남자 복이 없잖아. 남자 복이 둘이 만나봤지 한 번 더 바꿔보면 복이 있을까? 이번에는 하나는 폭력 남편이고 하나는 술주정뱅이 남편이고. 이제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 남자 만나가 힘들 때는 다시는 남자 안 만날 것 같은 남자 만났지잖아.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다시는 이제 남자 끝이다 하지만은, 남자 끝이다 그러려면 머리를 딱 깎고 저리 들어오면 돼. 그러면 몰라도, 그러면 남자가 아무리 그리워도 저리서 못 나가니까, 그럼 머리를 딱 깎아 표를 내가 남자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그냥 남자 만나려면 굉장히 몰래 숨어가 만나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자기는 이제 남자가 아니다 하고 나한테 증명하려면 내일이라도 머리 깎고 저리 들어오면 그 결심이 맞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또 헤어지고 또 한 1, 2년은 가겠지. 그럼 또 생기고 또 1, 2년 또 헤어지고 또 1, 2년 가면 또 생기고 그래. 아직 젊겠다, 키도 그만하겠다, 인물도 그만하겠다, 말도 잘하겠다. 근데 안 좋아할 남자가 있겠어? 근데 스님, 그래서 제가 이제 108배 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이야기. 관점을 바꿔야지. 절은 다리 운동이요. 다리 운동하니 자기 미용에 좋겠지, 건강에 좋고, 일시적 기분이 좋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 사랑 걸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깨우쳐야 돼. 네. 자기가 어리석어. 전 남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자기가 내 식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 사람은 그 사람 식대로 삶이 있는데 내 식대로 요구하지 마. 그 사람은 그 사람 사는 식대로 놔두고 봤으면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내 식대로 안 된다 뿐이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네. 지금 남편도 밖에 가면 술 좋아하고 새벽까지 술 먹고 2차, 3차 술 먹고 지가 술값 내고 이러면 밖에서 괜찮은 남자야, 안 괜찮은 남자야? 괜찮은 남자. 그걸 가만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자꾸 자기가 늦게 들어온다, 술 먹는다, 잔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전에는 또 뭐라고 말대꾸를 하니까 성격이 불같은 그런 성격이 그 못 고치, 천성은 못 고치잖아. 그러면 저건 선성이 불같으니까 지가 불 나면 불 난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질이 확 났을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성질 내려가면 첫 때려버려 팍 까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성질 날 때 가서 건드리니까 두드려 맞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남의 집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키우면 그 여자에서 고마운 마음을 내야 되는데 거기 약간 섭섭한 마음을 낸다면 이것도 안 맞고, 내가 아무리 이쪽에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쨌든 세상으로 볼 때는 계모니까 애들이 섭섭하면 다 세상 사람들이 계모니까 그렇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 있잖아 자기가. 네. 그러니까 그걸 감수해야 되잖아 재혼을 할 때는. 근데 그건 또 나는 남편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는데도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관점이 안 맞고, 그리고 또 두 집에 저쪽에 놔놓고 이쪽에 놔놓고 왔다 갈라 힘든다.
자기가 두 집을 벌렸는데 어떻게 힘 안 들겠어? 혼자 살아도 장가 안 가고 마누라도 없고 애도 없는 나도 힘드는데 장가를 두 번이나 시집을 두 번이나 가고 애를 두 군데서 키우면 힘든 거 당연하지. 네. 나도 오늘 강의 아침에 하나만 하면 힘 안 들 텐데 끝나고 또 있다 창원 가서 또 해야 돼 힘든단 말이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건데 어떡해. 교수님, 이제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제 자신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애들은 제가 엄마로서 지금의 아들과 제 아이들을 이왕 일은 벌어진 거고, 잘 키우고 싶은데 100%는 잘 안 키워주겠죠. 아무리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맞는 건지 아니면 아빠한테 보내야 되는 건지. 그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사실. 보낸다 안 보낸다 이건 중요 안 하다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잖아. 애가 가겠다면 보내고 있겠다면 놔두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애가 할머니 집에 와도 돌봐주고 남편 집에 있어도 그러면 그 여자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우리 집에 오면 남편한테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일로 와야지 절로 데려가지 이건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거 갖고 머리 쓰니 머리는 아프지. 네. 그건 인연을 따라 사란 말이야. 애들이 할머니 집에 와 있으면 할머니 집에 가서 돌봐주고, 애들이 아빠한테 가 있으면 아빠한테 고맙다 그러고, 그 새어머니한테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지야 술을 먹든지 뭘 먹든지 그건 내가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술 안 먹지만은 애를 밥 안 해주고, 그 여자는 술을 먹지만은 밥을 해주잖아. 누가 낫니? 그건 뭐 사고방식이 문제지. 그러니까 항상 아이에 대한 사랑이면 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할머니가 돌봐주면 할머니한테 고맙다 그러고, 남편이 안 돌본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제일 문제는 내가 안 돌보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도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돌보면 남편 고맙다 그러고, 애 둘이 데려왔으면 자기 재혼했겠어? 애 떼놓고 몇 개 놓고 나와가 돌아다니니까 남자가 생겼지. 솔직하게 말해가. 무슨 뭐 죽어 거기는 죽어 와. 지 시집 가려고 놔놓고 왔지. 좀 억울하지? 사실인데 어떡해. 받아들이고 지금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다. 후회하기는 뭐 후회해. 후회를 왜 해. 자기가 한 거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돌이킬 수는 없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을 지는 자세는 그 여자한테 고맙다고 하란 말이야. 남편한테도 고맙다 그러고 친정어머니한테도 고맙다 그러고. 네. 애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다고 뭐 돌아간다 안 간다 애들 데려올까 말까 이런 머리 쓰지 말라니까. 네. 자기 집까지 머리 써가지고 잘된 일이 하나도 없잖아. 무엇도 지가 머리 쓰려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있으면 할머니 집에 있는 대로 가서 돌봐주고, 어머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아이고 내가 일을 벌려놓고 엄마 고생해서 미안합니다 이러고, 남편이 전화 오면 아이고 당신 내야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애를 두고 온 내가 무슨 죄인이 할 말이 있습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디 있든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그 새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내가 애를 낳아놓고 제대로 못 돌보고 당신한테 맡겨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쪽 집으로 만약에 내가 데리고 오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이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남편이 아이고 여보 너무 당신 하는 거 보니 힘드니까 우리 집에 와서 키우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면 좋지만야 내가 차마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남자가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마음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는 남자예요. 깐깐한 남자, 그 가정적인 남자는 그런 거 못 하는데, 이 술 먹는 남자는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남자예요. 이 다 장단점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남편한테 이제 남편이 힘든다, 데려가라 할 때 그렇게 해란 말이야. 데려가라 이러면 아이고 여보 당신 그동안에 돌봐줘서 고마워. 그럼 내가 이거 남은 거는 20살 될 때까지 내가 좀 돌볼게 이러고, 네가 돌보면 내놔 이러지 말고 그동안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기는 지금 지혜가 없단 말이야. 얼굴은 뭐 그런 대로 생기고 키는 그런 대로 크고 한데
108배를 내가 뭐 신체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혜가 없다 이 말이. 지혜가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머리는 쓰지 말고 이렇게 두 집 살림하면 두 집 살림 바삐 뛰어달리면서 돌보고, 한 집 살림 되면 한 집 살림 되고 돌보고, 항상 한 집 살림 되면 그 이쪽 남편 아이 먼저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 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남은 살이 아니니 그래도 언제든지 이게 찬물에도 노소가 있다고 먼저 있었던 사람.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 집이다. 너는 들어온 여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냥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본부인이 전화 오면 남편하고 만나는 것 갖고 시비하지 말고 아이고 제가 당신 키우는 만큼 못 키우지만은 제가 열심히 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도 키우고 남편은 또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무슨 걱정이니. 애가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에서 돌봐주고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서 키우는 사람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이 집에 오면 이 집에 고맙다고 하면 되고 일이 좀 많으면 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자기 뭐 그 정도 건강해 뭐 저라는 여기 그거나 일이나 좀 많이 하지.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좀 힘들면 막 또 신세 타령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절을 해야 돼. 아이고 제가 또 내 업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화를 자초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럴 때 절을 하는 거야. 300배를 하든지 500배를 하든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그게 절의 의미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기는 치는데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나 박수치게. 자기 보고 하라면 하겠어? 못하지. 그러면 그렇게 스님 니는 하겠나? 나도 못해. 그러면 못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자기는 2번 결혼했으니까 해야 되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한 번도 안 했잖아. 그 나는 못해도 괜찮아. 나는 못해도 아무 부작용 없고 자기는 못하면 부작용이 있단 말이야. 나는 돈을 안 빌렸는데 자기는 빌렸으니까 자기는 갚아야 되고 왜 나보고만 갚아라 그래? 왜 스님은 안 갚아야 되고 나는 안 빌렸으니까 자기는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무슨 사주팔자는 사주팔자예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서 생긴 일인데. 알았어요? 부모님께도 참여하고 감사도. 그러니까 후회는 하면 안 돼. 이미 지나가버린 거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딱 책임질 자세를 가져. 그래, 내가 벌렸다. 2집 살림 하지까지, 3집 살림 하지 뭐.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친정 어머니한테도 해주고 그 집에도 가서 도와주고 이 집도 도와주고 애 3집에 다 돌보고. 아시겠어요? 네. 그런 자세로 딱 해. 그래도 머리 깎고 중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거예요. 스님 되면 고기도 못 먹지, 술도 못 먹지, 남자도 못 하지. 그보다는 막 좀 힘들더라도 그게 나아. 그게 하다가 안 되겠거든.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